하면서 세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됐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정치적 부족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앞에는 이제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면은 미국이 민주주의가 어떤 그런 유럽 이민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나, 제가 또 주말에 또 부랴부랴 또 공부를 또 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짧은데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짧은 이민 기간에 이렇게 서구 문명의 지도자가 되었을까? 그 뿌리를 한번 이제 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제가 이제 자랄 때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에 대해서 전혀 안 가르쳤어요. 학교에서도 미국의 그저 뭐 조지 워싱턴이 뭐 벚나무 뭐 에피소드 그 정도로만 얘기하지 미국 역사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워낙 또 운동권이 또 반미주의 그리고 뭐 미국 패권주의 막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풍토에서 이 미국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배운 적이 없어요.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도. 근데 사실은 뭐 또 미국 역사가 짧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미국이 이렇게 서구 문명의 지도자가 되었나? 어떤 이민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미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 참 가르치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미국 이민의 역사를 보면서 시그프리드의 서구의 정신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어요. 정말 오래된 책이에요. 이 책이 60년, 70년대에 이렇게 나온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거 이민의 역사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참고로 해서 이제 이 텍스트를 만들었는데, 미국 이민의 역사를 제1파도에서 제3파도 이렇게 파도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을 그냥 왕창 실으다가 이 아메리카 대륙에 그냥 갖다 놓는 그 정도로 유럽이 막 대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파도로 이렇게 했는 거 보니까 페미니즘이 왜 제1물결, 2물결, 제3물결 이렇게 물결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파도거든. 웨이브잖아요. 파도인데 아마 나는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페미니즘 이론을 가져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민의 역사를 세 파도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유럽 인종이 대이동이 이제 1814년에서 1914년, 그 100년 기간이죠. 100년 동안에 이 4천만 가량 유럽 인종 대이동이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 중에 3천만 명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아서 막 간 거예요. 이게 가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그때 이제 흑인하고 이런 황색 인종도 같이 이제 실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명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게 이게 이제 이민자들이 어떤 그 뿌리가 되는 그런 그 인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째서 유럽이 이렇게까지 그때 대혼돈, 정말 그 어지러운 시절이었어요. 늘 전쟁을 하고 살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제 유럽이 인종들이 대이동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아일랜드가 이제 병합을 하고 이런 와중에서 또 막 아일랜드 사람들은 또 막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겠죠.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고, 그 이름만 있었던 제후국이었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이. 그 로마 제국이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하고, 또 중국에서는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1848년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당 선언이 이제 발표되면서 유럽 대혁명이 일어나고, 미국 남북 전쟁, 노예 해방 선언, 일본은 메이지 유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제국이 성립을 하고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이렇게 유럽이 그냥 혼돈 기간이었어요. 이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우리나라는 뭘 했냐 찾아보니까 그 안에서 복닥복닥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홍경래난 그 다음에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최재우 동학이 이제 창시가 되고 서서히, 그리고 이 참 한 60년 가까이 정말 그 문흥의 대명사인 고종이 이제
즉위하고 이 조선은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유럽이 이렇게까지 그냥 그 대혼돈 기간 그 어지러운 시기에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1파도는 어디까지냐면은 17세기, 18세기 그러니까 1815년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프로테스탄트들이 미 대륙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가장 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영국 프로테스탄트는 청교도주의라 그러고 이제 칼뱅주의잖아요. 장 칼뱅. 예. 근데 제가 이제 장 칼뱅의 생애를 읽어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칼뱅은. 그 지금까지도 이 뭐 칼뱅, 칼빈주의 이러면서 그 영향을 미치는데 그 금욕주의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평생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평생을 금욕하면서 그 신앙을 갈구했던 그러면서 그거를 다 그 사람들도 따르고 했던 그게 그 영국 청교도의 뿌리인데 이 칼뱅주의자들이 또 이제 미국으로 대거 이민을 가는데 주로 뉴잉글랜드 지역, 예, 뉴잉글랜드 지역인데 이제 영국 식민지였죠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 뉴잉글랜드 지역이 6개 주인데 이제 메인, 뉴햄프셔, 버몬트,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이게 뉴잉글랜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이제 영국 청교도들이 워낙 한꺼번에 그쪽으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6개 주는 영국 식민지 초기 문화나 이런 산업이 좀 집중적으로 발달하고 굉장히 그 충실한 청교도주의, 칼빈주의의 그 금욕적인 그런 이제 경향을 따르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매사추세츠, 뉴잉글랜드의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이제 그 미국 독립전쟁의 이제 시발이 여기서 일어나죠. 보스턴 그 티파티 사건이라고 이제 지난번 시간에 했다시피 영국이 너무 세금을 이제 과다하게 징수하니까 보스턴 시민들이 그냥 홍차를 전부 다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이게 이제 조세 저항 운동의 상징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매사추세츠 보스턴은 이런 이제 시기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는 펜실베니아 주 수도잖아요. 주도지. 그러니까 주로 케이크 교도들이 이제 또 이주를 했어요. 이쪽은 프로테스탄트, 퀘이크 교도, 이 교파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퀘이크라는 말은 이제 왜 그 뭐 이렇게 덜덜 떤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지진 난다 뭐 이런데 조롱하는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청교 가장 그 금욕적인 칼뱅주의자들이 이 퀘이크 교도를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앙적으로 이 이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퓨리탄들하고 좀 틀린 이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칼빈은 무조건 인간은 원죄가 있다. 그리고 구원 예정설을 이제 주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칼빈은. 그러니까 구원 예정설은 하느님이 이미 너를 구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칼빈이 그것은 알 수 없다. 너가 끝까지 금욕하고 구원을 갈급하는 거 이것만이 네가 신의 뭐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기대. 그래서 끝까지 금욕, 죽는 날까지 금욕주의를 말을 했던 거거든. 근데 이 퀘이크 교도들은 안 믿었어 이거를 이제 비판하고 이제 이거를 예정설을 믿지 않은 거예요. 원죄설도 믿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그냥 회개하고 신을 따르면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당시로서 대단한 개혁 종파였죠. 그런 교파가 퀘이크 교도였어요. 그래서 이 뉴잉글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그 프로테스탄트하고 되게 갈등이 또 있었죠. 신앙적인 갈등이. 퀘이크 교도들이 만든 이렇게 과자 종류 비스켓 혹시 먹어봤나요? 그거 정말 맛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수입 식품이나 이런 데 가면 퀘이크 교도는 표시가 있어. 퀘이크라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모자 쓰고 이런데 그 비스켓이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도 퀘이크 교도들은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식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문화를 그 간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파도 시기, 그러니까 1815년 이전에는 이제 거의 뭐 신대륙을 개척을 하고 이제 칼빈주의에 충실한 퓨리턴들, 이제 프로테스탄 같은 말이에요. 그럼 그 금욕주의 경향이 이제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에는 이제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파도는 1815년부터 이제인데 특히 이제 1840년에서 1880년 사이에 수천만의 거의 이거 유럽인들이 대거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게 온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영국이 아일랜드와 합병하고 그러니까 막 그 기근이 일어나서 아일랜드에서는 막 거의 3분의 1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리고 1848년에 그 막 공산당 선언이 발표되고 그러면서 막 유럽이 다시금 그 혁명의 소용돌이를 하니까 이제 그거를 피해서 굶주림, 뭐 혁명, 어떤 박해, 종교적인 신념 이런 걸 다 그냥 찾아서 다 그냥 이렇게 신대륙으로 이렇게 건너오기 시작한 게 1840년에서 1880년 집중적으로 수천만 명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대요.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죄인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뭐 혁명에서 쫓겨났다는 거 어쨌든. 그러니까 이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를 발표할 때 그 이제 미국을 간 이유도 감옥 제도와 죄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나 그거를 연구를 하러 갔던 거예요. 토크빌이. 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민주주의를 이제 토크빌이 이때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을 제2파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2파도 시기에는 그러니까 1840년에서 1880년 시기에는 주로 영국인 스코틀랜드인들이 대다수였대요. 유럽으로 이렇게 유럽에서 이주한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가 오고 그 이후에는 독일인, 그 다음에 아일랜드인,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유대인 이런 순서로 착착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점점 이제 앵글로색슨 색채가 이제 서서히 이제 옅어지는 그런 시기예요. 왜냐면 게르만족이 또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해가지고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영국 성향이 강했는데 이때부터는 비영국화 경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르만족이 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인들이 그다음부터는 대거 이제 막 이렇게 이주해 오는 거예요. 독일도 그 당시에 막 이제 어지러운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독일인들은 굉장히 이 조직이나 법을 잘 만들어요. 체계를. 그러니까 이 미합중국의 어떤 그런 거 법률이나 이런 거를 게르만족들이 그 특유의 어떤 그런 거 뭐 성실함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미합중국의 어떤 그런 그 조직이나 법률 체계를 이 게르만인들이 거의 다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철학이 발달한 이유도 워낙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948년 개헌헌법도 그 독일의 그 비스마르크 그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우리가 바로 그냥 거의 다 받은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 법 체계나 이런 거 만드는 데는 아주 특출한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은 베스트셀러가 뭐 상법 개정 이런 거래요. 그 우리는 상법 개정이나 뭐 어디 법률 개정 아무도 안 보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독일은 베스트셀러 1위가 항상 법을 개정하면은 그게 1위가 된대요. 그 정도로 이 법 체계에 대해서 엄청 예민한 민족이야, 게르만이. 그래서 정말 그런 거 보면 참 무서운 거죠. 트럼프도 이제 게르만족, 아마 이때 그 조상들이 묻어왔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게르만인들이 이 미합중국의 조직이나 법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도시에는 아일랜드인과 가톨릭 교도가 장악을 한 거예요, 이제 대도시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돈에 대한 아주 활발한 탐구,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좋아하는 민족답게 뭐 이렇게
대도시에서 막 이제 장사나 이런 상업이 발달하면 이 돈에 대해서 금융이 이제 그때부터 발달한 게 유대인들 때문이온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좀 비슷하지 않아요? 돈도 엄청 좋아하잖아. 돈에 대해서. 예. 그 좀 비슷한, 그 유대인들은 처음서부터 이 돈에 대한 이 탐구심이 대단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서서히 이제 금융을 이제 장악을 하기 시작했고, 독일 게르만인이 미합중국 세력의 구심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과 법 체계를 이게 게르만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이제 세력이 이제 커지는 게 이제 자연적으로 맞아지면서 영국의 색채에서 벗어난 거예요. 미국이 이때부터는. 예.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이때 이제 큰 좀 변화가 생겨요. 그 다음에 제3파도 시절은 1880년에서 1914년까지를 이렇게 본대요. 이때 한 2,300만 명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또 왔대요. 그러면 이때는 앵글로색슨족이 아니야. 그 앵글로색슨족은 이제 그 전에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로 이제 동유럽 쪽의 슬라브인, 그 다음에 라티노, 지중해 쪽, 이런 또 등지 거의 77%가 이 시기에 왔대요. 이민을. 이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유럽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생활이니까 이제 고임금, 아메리칸 드림이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이제 라틴 쪽하고 이렇게 아메리카로 이주한 시기가 1880년에서 1914년이에요. 그래서 한 이때쯤 해서 이제 거의 미국의 그 이민자들이 거의 이제 정착을 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시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 1914년 이후에는 이제 워낙 이제 선박이 발달하고 항해가 이제 빈번해지고 또 이민 단체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이때는 조직적으로 이제 이민을 오기 시작한 게 대부분이 이제 그 이탈리아 쪽 사람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아주 빈민가들 뭐 이런 그런 근데 종교는 또 가톨릭 교도죠.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또 이민을 오기 시작한 거예요. 배를 타고 뭐 밀항을 했거나 어쨌거나 막 그리스인들이 이거 보면 생각나는 영화 있지 않나요? 영화 대부. 이렇게 대부에 보면은 그 가톨릭 이탈리아인들이 막 그 낮에는 성당에서 막 미사를 드리고 돌아서서 막 총질하고 막 좀도둑질하고 막 그냥 막 그런 그 대부나 또 뭐 원스 어폰 어 타임 아메리카 뭐 그런 영화도 있었고 또 좋은 친구들 이런 거 보면은 그 초기 그 이탈리아인들이 그 뒷골목에서 미국 뒷골목에서 자리 잡으면서 그 범죄하고 막 그런 그 마피아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가 이게 주로 빈민촌이 모여서 그리스인들은 또 뭐 식당을 하고 이게 대부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식당하고 한 사람도 그리스인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로로 미국은 완전히 이제는 그때부터는 인종의 도가니가 돼버린 거예요. 다 이제 기섞이니까. 그래서 이런 제1파도, 2파도, 3파도를 거쳐서 이제 유럽 이민자 또 이탈리아 또 동유럽 쪽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착을 해서 오늘날 미국의 그 이제 뿌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좀 문화적인 특색이 미국은 이제 다 좀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스턴 뭐 이런 건 좀 아직도 여전히 프로테스탄트적인 청교도적인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전쟁 전에 어떤 그런 남부 풍은 볼티모어나 뉴올리언스는 여전히 이제 그 독립전쟁 전에 남부 스타일을 그대로 이제 고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는 퀘이커 교도가 여전히 전통을 이제 고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랑 어떤 그런 그 기중의 라틴계가 이렇게 혼합된 그런 어떤 그런 그 문화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 프랑스도 원래 그 루이지애나가 이거 프랑스령 식민지였는데 워낙 그 그 부르봉 왕가가 망하면서 이게 어떻게 돌볼 저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루이지애나도 반은 거의 뭐 캐나다로 이렇게 넘어가고 말년 그 루이 16세는 거의 이렇게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프랑스는 좀 영향력이 미미했어요. 원래 처음서부터 루이지애나를 프랑스領으로 삼았지만은 워낙 부르봉 왕가가 그냥 흔들흔들 거렸거든요. 루이 15세 때부터 국고가 거의 탕진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빈 그 국고를 그 루이 16세하고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했는데 그 모든 그 죄를 마리 앙뚜아네트가 다 뒤집어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 때문에 다 국고가 탕진해서 프랑스가 부르봉 왕가가 이렇게 됐다라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 거짓된 그 많았거든요. 가짜 다이아몬드 사건도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이름을 도용을 한 거고 사실은 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이것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르봉 왕가는 이 미국의 그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령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를 다스릴 여력이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지금도 그 루이지애나 쪽은 불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일부가 퀘벡이나 캐나다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는 불어 사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미국 이민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정말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 예. 뭐 길지 않은 뭐 미국의 역사지만은 우리가 미국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전형적인 미국인 작가라고 하면은 마크 트웨인, 뭐 휘트먼, 에드가 알렌 포, 또 뭐 해밍웨이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에드가 알렌 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 공포 소설을 너무 제가 한때 막 심취해가지고 머리맡에 막 이 쌓아놓고 보고 그랬거든요. 특히 이 알렌 포 책은 거의 다 그냥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예. 이 정도로 간략하게 미국 이민의 역사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